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흔들리고 경제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고, 중국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휘청이고 있으며, 미국은 고금리와 정치 분열로 내적 균열을 겪고 있죠. 그런데 이 혼란의 세계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상승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980년대 일본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도쿄의 땅값은 미국 전역보다 비쌌고, 일본 기업들은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8개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거품이 꺼지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부동산은 폭락했고 은행은 부실화됐으며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1991년 이후 일본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0.5%에 머물렀습니다. 그 30년 동안 일본의 임금은 제자리였죠. 반면 IMF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속에서도 기업은 효율성을 끌어올렸고, 정부는 기술 개발과 수출 중심 정책으로 체질을 바꿨습니다. 2000년대 초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을 제쳤고, LG와 현대는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를 밀어냈습니다. 1998년 1000억 달러였던 한국의 수출은 2023년 6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때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습니다. 저임금 노동력과 막대한 인프라 투자로 세계 제조업의 30%를 차지했죠. 하지만 지금 그 모델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21%를 넘어섰고, 부동산 시장은 GDP의 30% 규모가 붕괴 중입니다. 헝다 사태 이후로 중국의 신용 경색은 실물 경제로 번졌고, 지금은 기술 자립보다 자본 회수가 우선이 된 상황입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단순 조립이 아닌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옮겨갔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AI, 바이오, 이 5개 산업이 GDP 성장의 40%를 차지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북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43%를 점유했고, 한국 방산은 2년 만에 수출 10배를 기록했습니다. 즉,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전환이 한국 성장의 핵심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러나 고금리 장기화와 정치 양극화, 특히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과정에서 기술 동맹이 새로운 패권의 기준이 됐습니다. 이 시점에 한국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미국을 따르지 않고 삼성은 텍사스에 25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세우고, SK는 조지아주에 배터리 클러스터를 구축했습니다. 이건 단순 협력 아니라 전략적 공존입니다. 동맹의 울타리 안에서 자립을 실현한 사례죠. 즉, 한국은 팔로워가 아니라 글로벌 시스템 속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플레이어가 된 겁니다. 한국의 성장은 감이 아니라 경제학이 증명합니다. 첫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극복. 다른 제조국들이 단가 하락의 함정에 빠질 때 삼성과 SK는 기술 고도화로 수익성을 방어했습니다. 더 싸게가 아니라 더 정밀하게. 미세 공정 혁신으로 메모리 시장 점유율 70%를 확보했습니다. 둘째,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 한국은 기업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습니다. 정부, 기업, 금융이 동시에 움직이는 산업 생태계 모델이죠. 예를 들어 K배터리 산업의 미국 내 투자액은 총 43조 원. 이는 단일 국가 프로젝트 규모로 세계 최대입니다. 셋째, 케인즈의 유효 수요 창출 이론. 위기일수록 정부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민간 투자를 유도한 케인즈식 전략을 정확히 적용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전기차 보조금과 AI R&D 투자로 한국의 수출은 2023년 전년 대비 9% 성장했습니다. 넷째, 인적 자본 투자, Human Capital과 STEM. 한국은 지식 기반의 성장 국가입니다. STE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의 약자, 즉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전문 인재를 의미합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스템 전공 비율은 1위. 대학 졸업생의 36%가 이공계이며 이는 미국보다 1.5배, 캐나다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삼성, LG, 현대는 매년 수천억 원을 재교육에 투자하고 정부는 AI 로봇 인재 양성에 3조 2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지식을 키우는 나라, 그게 경제학적으로 가장 지속 가능한 성장 방식입니다. 일본은 기술에서 밀리고 중국은 공급망에서 밀리고 미국은 동맹 속 경쟁자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룰 메이커로 인식됩니다. 폴란드, 호주, 사우디, UAE는 한국 방산에 줄을 섰고 K콘텐츠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핵심 파트너가 됐습니다. 심지어 유럽조차 한국의 중형 무기 체계에 생산 기술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출이 아닙니다. 한국의 표준이 세계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겁니다. 향후 10년 세계 경제는 다시 재편될 겁니다. 에너지 전환, AI 경쟁, 기술 자립, 그리고 인구 감소. 이 네 가지 변수 속에서 한국은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자율 방산, K콘텐츠 IP 확장, 그리고 재생에너지 산업. 이 네 개의 축이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겁니다. IMF는 2035년 한국이 GDP 세계 5위권에 진입할 수 있다고 분석했고, 블룸버그는 한국을 새로운 G7의 잠재국으로 평가했습니다. 과거의 추격자 한국은 이제 게임의 룰을 다시 쓰는 선도국 한국으로 진화했습니다. 세계가 몰락할 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혁신으로 바꾸고 혼란을 기회로 만든 나라. 세상을 읽는 눈, 그것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경제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여러분을 핀플루엔스가 항상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